관점을 파는 일, 콘텐츠로 먹고 사는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뉴스레터 탐구, 차오진 지음, 유유 출판사. 들어가는 말, 돈돈거리는 이야기 혹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이야기. 뉴스레터의 글쓰기 창을 연다. 작성 중인 글의 목록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이 30개 정도 있다. 써야 할 주제가 생각날 때마다 메모처럼 남겨둔 글이다. 하지만 정작 뉴스레터를 보낼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쓴다. 당장 써야 할 글은 또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음악평론가나 칼럼니스트로 불렸지만 지금 나는 뉴스레터 발행인이자 1인 미디어 사업가다. 2020년 3월부터 뉴스레터를 발행했으니 올해로 5년째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어도 10년은 해보자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글 쓰는 일을 좋아하니까 계속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생각해 시작한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내 생각을 남들에게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을 읽는 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다 지난 5년 동안 뉴스레터의 주제나 형식도 여러 번 달라졌다. 구독자는 이제 겨우 7,000명을 넘었다. 눈에 띄는 유튜브나 틱톡 채널의 구독자가 보통 10,000명, 10만 명인 것에 비하면 아주 귀엽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뉴스레터는 확실히 빨리 시도해서 빨리 성장하는 요즘 트렌드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꾸준히 썼다. 심지어 많이 썼다. 지난 5년 동안 매주 2만 자 이상의 글을 2회 이상 보냈다. 내 뉴스레터의 내용이 어렵다는 피드백도 종종 받았다. 대중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특별한 뜻이 있으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뿐이라서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5년간 뉴스레터를 600회 이상 발행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5년 뒤에는 아마도 1,000회를 넘길 것이다. 가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작했다는 생각도 든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런 거 말고 잘 되는 일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세창이치에 밝은 사람들, 일찌감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잘 되는 일을 하는 걸 사업의 핵심으로 꼽는다. 나도 100% 동의한다. 잘 되는 일이란 사람들이 원하고 그래서 시장성도 있고 확장성도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잘 되는 일을 알아보는 안목 역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만 하기에도 벅차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게 즐거웠다. 내가 쓴 글을 읽은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면 마냥 기뻤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글 잘 쓴다는 칭찬을 받으면 세상 최고의 작가가 된 기분도 들었다. 그래서 글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별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었다. 글을 쓰면 느끼는 즐거움도 줄어들었다. 생각해봤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왜 힘들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했다. 일단 원고 청탁과 방송 섭외를 가리지 않고 받았다. 거의 매일 밤 새우면서 마감을 하고 방송에 나가고 강의를 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려 했다. 음악평론가, 칼럼니스트, IT 회사 기획자와 스타트업 임원을 두루 걷고 마침내 개인 사업자를 내기까지 내 모든 커리어는 어쩌면 그런 고민의 과정이었던 것 같다. 성과도 있었지만 좌충우동을 하고 실패도 했다. 그렇게 25년이 지났다. 여전히 글을 쓰는 게 내 일이고 그걸로 다양한 경제활동도 하지만 힘들다.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힘든 건 여전하다. 어쩌면 더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뉴스레터를 5년간 보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잘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보다 그다지 덜 힘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좋아하는 일이 단순한 취미라면 힘들지 않을 것이다. 힘들다 느껴지면 그냥 그만두면 된다. 하지만 일이 되면 힘들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이란 원래 그런 것이고 좋아하는 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보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깊이 생각하게 됐다. 평론가로 살아온 지난 20년이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방법을 찾는 데 쓴 시간이라면 뉴스레터 발행인이 된 최근 5년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계속 좋아할 수 있을지 고민한 시간이었다. 나는 글쓰기 중에서도 특히 인터뷰와 칼럼 쓰기를 좋아했다. 이런 종류의 글은 리서치가 핵심이다. 리서치란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원인과 맥락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 정리하는 일이다. 인터뷰는 리서치의 한 방식이고 칼럼은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내 생각을 더해서 전달하는 글쓰기 형식이다. 실력 있는 칼럼니스트 혹은 평론가는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뭔가를 잘 정리하고 잘 기억하면서 거기에 자기 관점을 한 스푼 정도 끼얹는 게 바로 그들의 일이다. 나 역시 그런 일을 오래 할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시작했다. 5년이 지났고 7,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얻었고 적게나마 매달 수익도 내고 있다. 누군가에게 나는 여전히 음악평론가나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로 보이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나는 무엇보다 뉴스레터 발행인, 다시 말해 1인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미디어 사업자다. 뉴스레터는 나만의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다. 나는 지금 강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협업 프로젝트도 한다. 이 모든 활동은 매주 2만 자 이상의 글을 2회 이상 보내는 뉴스레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같은 뉴스레터들이 아니라 애플, 메타, 카카오, 하이브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온 세상의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 사업자가 죄다 배움의 대상이자 경쟁 상태다. 직접 경험하고 질문하며 스스로 만든 나만의 관점이다.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확실히 다른 게 보인다. 자기만의 무언가는 자신이 직접 움직일 때 생긴다. 관점이란 행동의 결과다. 관점은 동사다. 욕심이 많은 나는 뉴스레터를 도구로 삼아 좋아하는 일과 잘 되는 일을 아예 합치려고 한다. 힘들지만 즐겁다. 이건 중요한 차이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건 꽤 힘들지만 즐겁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나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즐겁게 밑줄 그어야 한다. 즐겁게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응원한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응원한다. 목차 1. 왜 뉴스레터인가? 2013년 세상이 바뀌고 있네. 2014년 변화와 위협. 2015년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2017년 평론가 타이틀을 떼고 싶어요. 2018년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고?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2020년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네. 2. 뉴스레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 브랜딩, 왜를 정의하기. 커뮤니티, 누구를 정의하기. 콘텐츠, 무엇을 정의하기. 수익화, 어떻게를 정의하기. 3. 뉴스레터를 연대기. 읽고 쓰고 생각하라. 2020년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뮤직레터. 2021년 뉴스레터만으로 유료가 가능할까? 2022년 월 구독료 10만 원의 실험. 2023년
콘텐츠 비즈니스 3C,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구조를 고민하다. 2024년 음악 산업의 내일을 궁리하는 뉴스레터, 2025년 엔터문화연구소, 그리고 올해 하는 일의 가치. 4. AI 시대의 창작자로 살아남기. AI가 왜 중요할까? AI 서비스로 월 1,000만원 벌기 같은 말에 휘둘리지 않기.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네? AI를 대하는 4가지 자세. 크리에이티브는 모험의 영역. 급변하는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 5. 이 시대 창작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 창작자는 3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 리더십. 우리는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부록, 뉴스레터에 관해 많이 받는 질문들, 나오는 말, 우리 계속 연락하자. Let's keep in touch. 나오는 말, 우리 계속 연락하자. Let's keep in touch. 생각해보면 사실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모두 글로벌 플랫폼이다. 그런데 이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한 번도 외국인과 소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2022년은 마침 해외 출장이 잦은 해였는데 출장에서 만난 국내외 음악업계 종사자나 기자, 평론가 대부분이 명함 대신 링크드인과 인스타그램 링크를 공유하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나 역시 링크드인을 제대로 활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링크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마음먹고 글을 쓰려는데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굳이 링크드인에서 한국어 글을 써야 할까? 내가 링크드인에서 내 글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용자뿐만이 아니었다. 한국어 사용자는 링크드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연결되고 싶었다. 2022년 9월 나는 링크드인에 내가 링크드인에 영어로 글을 쓰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저는 한국에서 음악평론가로 20년 넘게 글을 써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가장 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근무했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잡지 시네 20일에서 기자로도 일했습니다. 여러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소품 콘텐츠, BTS 캐릭터를 중심으로 만든 게임 콘텐츠, 그리고 K-팝 팬덤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팝 음악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했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저희 주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 팬덤 비즈니스 이론, IP 비즈니스, 그리고 크리에이터 경제입니다.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된 21세기에 적합한 영역이죠. 작년 말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링크드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았지만 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저는 제 커리어와 관점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효한 독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영어로 발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저는 IT 기업, 미디어 회사, 콘텐츠 스타트업, 그리고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이자 음악평론가로 일하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매우 독특하면서도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뿐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같은 한국 콘텐츠 업계를 지탱하는 주요 기업 경영진이 비즈니스에 관한 조언을 구할 때 종종 저를 찾습니다. 저 역시 이들과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해 궁금해하는 한국 밖의 사람들에게 이들과 함께 일하고 대화하며 얻은 제 나름의 통찰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영어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결론에 닿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둘째,
K-팝을 비롯한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K 콘텐츠가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 있는 한국 외부의 한국 전문가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매우 신선했지만 어떤 이야기는 매우 진부했지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지금 정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 같은 세계 각지의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한국 콘텐츠를 향한 러브콜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콘텐츠는 OTT 서비스가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드라마, 영화, 음악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인터뷰, 칼럼도 포함될 거고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영어로 해야겠다고요. 이제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예전만큼 어렵지 않으니까요. 링크드인은 커리어를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소셜미디어이자 플랫폼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링크드인이 단순히 국내 구직자를 국내 기업에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링크드인을 통하면 전 세계 전문가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제게 도구입니다.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는 것을 돕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 결과물인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역시 수행하고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특히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비즈니스의 연결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일종의 실험입니다. 앞으로 몇 년은 이 실험을 계속할 생각이고요. 이 실험이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어떤 것으로요. 그리고 3년 동안 꽤 열심히 링크드인 계정을 운영했다. 프로필을 다듬고 링크드인의 새 기능인 뉴스레터도 적극 활용했다. 여러 나라의 음악, 엔터테인먼트, AI 산업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메시지와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는 동안 미국, 영국, 인도, 대만,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20대 젊은이들과도 연결되어 서울, 파리, LA, 뉴욕 같은 도시에서 그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르몽드를 비롯해 중동이나 헝가리 같은 다양한 국가의 미디어와 인터뷰할 기회도 얻었다. 꽤 많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베테랑이나 전문가도 알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링크드인을 사용한 지 3년 만인 2025년 7월 링크드인의 팔로워가 5,800명을 넘고 영어 뉴스레터 구독자는 2,500명을 넘었다. 이 팔로워의 3분의 2가 외국인이었다. 이들과 연결되며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다른 이슈를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쉽게 글로벌을 말하지만 정작 직접 글로벌 경험을 쌓는 데는 소극적인 것 같다. 솔직히 나는 영어를 거의 못하지만 AI 번역기의 도움으로 링크드인에서 영어로 꺼리낌 없이 대해야 한다. 그들 모두 내가 영어가 무척 유창하거나 모국어라고 오해할 정도다. 직접 만나면 몸짓으로 대하지만 그러면서 깨달았다. 언어는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 관점이다. 태도다. 자기만의 생각, 오리지널 아이디어다. 도구는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다. 이제 AI의 창의력이 있나 없나를 논의할 때는 지났다. 오히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졌다. 타자기처럼, 인터넷처럼, 스마트폰처럼, 혹은 커터칼이나 전기처럼 AI도 자연스러운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경계 없이 흘러다닐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음악이나 영상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도 흐른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글로벌에 대한 여러 고민은 쉽게 의외로
해결된다.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그냥 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된다. 인스타그램과 링크드인은 자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것만으로도 인도, 일본, 독일 친구와 대화할 수 있다. 그들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관심사를 공유하고 생각을 토론하고 관점을 나눌 수 있다.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뉴스레터를 발행한 지난 5년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그만큼 내가 가닿는 세계도 달라졌다. 훨씬 넓어졌다.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국경 없는 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는 경계 없이 흘러다닌다. 덕분에 나 역시 경험과 감각을 확장하는데 끄리낌이 없어졌다. 그래서인지 링크드인은 내게 좀 특별한 플랫폼이다. 일종의 실험실 같기도 하다. 내가 나를 통해 뭔가 검증하고 배우는 실험실. 적어도 3년은 이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영어로도 유료 콘텐츠를 발행하고 싶다. 이미 발빠른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전자책으로 콘텐츠를 발행해 달러를 벌면서 자기만의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무조건 그래야 하고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남다른 비전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용기와 가능성을 주는 것 같다. 이런 경험과 교훈을 얻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링크드인을 쓰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어떤 사람은 처음 진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똑딱똑딱 잘 활용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채로 시간만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다듬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내가 링크드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은 우리 계속 연락하자. Let's keep in touch 였다. 난 이 말이 마법 같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정말로 계속 연락하게 되었으니까. 이어지고 연결되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든 벌어졌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꿈꿀 수 있었다. 자신의 창작물을 더 넓은 세상에 선보이고 싶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보고 싶은 창작자라면 이 경험을 반드시 해보면 좋겠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여전히 나와 연결될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러니 나와 연결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내 링크드인으로 DM을 보내주길. 링크드인에서 우진차를 검색하면 된다. 단번에 못 찾겠으면 K-팝을 함께 검색하길. 내 지난 5년간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계속 연락합시다. Let's keep in touch.